초등, 중등, 고등 사회초년기, 신혼 및 자녀 출산, 자녀 학령기 이런 활용을 하시면 안녕하세요, 넬림입니다. 자, 오늘은 제 채널에서는 정말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언박싱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정말 여러분 죽다 살아났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뭘 언박싱을 할 거냐, 바로 금감원 굿즈를 언박싱을 할 겁니다. 이런 좋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성인,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료들을 오늘 같이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는요, 초등 금융생활, 중등 금융생활, 그리고 고등 금융생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힘책이라고 해서 이 안에 이제 아이들이 활동지로 워크북 형태로 적어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스티커 형태도 있습니다. 자, 제가 고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강의도 나가는데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고등학생 자료를 써야지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건 좀 경제에 걸쳐져 있는, 재미도 없고 그리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직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없는데 고등학생 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생 거를 좀 참고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강의를 듣고 아이들에게 이 자료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였을까요? 초중고 맞춰보세요 이랬는데,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요 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중학생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초 지식부터 쌓아야지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이러면서 굉장히 좀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초등 관련 내용은 이렇게 안에 이제 금감원 똑뿌리 금감원 캐릭터가 있고, 아이들이 좀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만화 형태라든지 돈의 역할, 교환 수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그림이 많아요. 그리고 설명이 짧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은 글이 많으면 아이들이 좀 읽기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고 삽화, 그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워크북 형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익힘책들도 있어요. 스티커를 붙여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관심 있게 많이 살펴보기는 하는데, 좀 글밥으로 되어 있거나 약간 좀 성인의 기준에 맞춰서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읽을 책인데 책을 쓰는 사람은 성인이다 보니까 성인의 시각으로 글을 작성해 놓거나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하시면 또 추천 영상을 한번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글밥이 더 많아져요. 초등보다는 글밥이 조금 더 많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직접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내용,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직접 적어볼 수 있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고등학교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전문적인 용어나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알아야 할 내용, 생각해 봐야 할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그냥 주고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하면 솔직히 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님들도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이 부분은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 아이들이 핸드폰을 바꿔달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핸드폰이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정말 이 핸드폰을 내가 정말 교체해야 할 사유가 명확한지,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핸드폰 버전이 너무 낮아서 뭔가 내가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다 바꾸니까 나도 바꾸고 싶다라든지, 이런 의사결정 과정부터 하나하나 좀 아이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 소비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어 라고 하시면 그 부분을 읽고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고, 아이들에게 뭔가 갖추어진 걸 내밀면 아이들은 딱 거부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교육을 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딱 거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들이밀지 마시고요. 돈을 왜 모아야 할까? 돈을 모아두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일상생활 속에서 좀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죠.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해요. 아이들은 다이소에 딱 풀어놓으면요, 그냥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오는데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장난감이어도 집에 똑같은 것은 없는지, 내 용돈 범위 안에서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아이들과 구체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서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쳐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부모님도 같이 참여를 하고 아이들도 같이 참여를 하면은 꼭 사야 된다, 그냥 사고 싶어서 산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뭐 경제교육, 금융교육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거창한 내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소비였는지 불필요한 소비였는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씩 가르쳐 나가는 게 중요해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책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초년기, 그리고 신혼 및 자녀 출산기, 그리고 자녀 학령기. 자, 이렇게 우리도 금융교육을 따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제 주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정말 이게 그냥 보통 사람 수준이야, 일반 사람들에게 이건 낯설고 어려워라고 하는 얘기를 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알 수가 있죠. 우선 사회초년기 금융교육에서 학자금 마련, 초년생 자금관리, 결혼자금 마련, 재무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혼을 계획하고 있다, 자, 신혼부부의 경제생활 어떻게 서로 알아가고 이거를 지출을 할지 정하고, 그리고 자녀 출산이나 양육준비, 위험관리, 그리고 주택자금 마련, 신혼부부는 재무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재밌게 애니메이션으로도 되어 있고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자료를 찾으려면 솔직히 우리가 여기저기서 좀 찾아야 되잖아요. 정리가 딱 되어 있는 게 없고. 그런데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자녀 학령기,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금융 내용들이 필요한지, 자녀 교육자금 마련하는 거, 그리고 자녀의 금융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와 함께 놀이하듯 게임하듯 즐기는 금융교육, 이게 제 눈에 싹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엄마는 용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용돈 계약서라든지 저축의 목표 정하는 것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또 집을 키워나가는 거, 그리고 신용부채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노후자금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대출 관리하는 방법, 재무상태, 이자율 갈아타기, 대출 상환에도 순서가 있다 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필요한 내용들,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은 잘 주변에서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을 이렇게 책으로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료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금감원의 이금융교육센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 자료뿐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들만 읽고 이해를 하셔도 웬만한 금융생활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금융교육센터를 꼭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런 책만 있느냐, 아이들이 뭐 책 읽으란다고 읽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할 때마다 다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하나하나 뭐 선생님처럼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런 보드게임을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금융요리왕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교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불고기 버거, 뭐 이런 카드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소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사위라든지 이런 교구들이 들어있는데, 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보겠습니다. 소득을 얻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필요한 소비와 필요 없는 소비를 구분해 합리적인 소비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그래서 소비, 소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불고기 버거, 치킨 버거를 완성하세요, 이런 재미 요소들도 들어있네요.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이 교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용돈 탐험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용돈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융 탐험대라고 해서 이거는 투자와 관련된, 금융 상품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있고, 보니까 여기 채권형 펀드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투자와 금융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자, 그리고 신나는 금융여행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비나 이런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게임은 주어진 금액으로 저축, 소비, 투자, 보험, 기부 활동을 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이건 약간 종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재밌게 익힐 수 있도록 이런 교구 파일들도 금감원 이금융교육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교구도 있고 신청을 할 수 없는 교구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판매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소량으로 제작을 해서 일부 배포하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디지털 파일, PDF 파일이나 여러분들이 내려받기를 해서 아이들과 같이 한번 활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고, 금융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낯설고 어려우셨던 교사, 학부모님들은 이런 자료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아이들의 그 기초 금융교육을 좀 탄탄하게 세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